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의 가격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제3부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의 제목은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지과학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3부 1강에서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을 오늘은 좀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요. 1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생명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기관은 소화기관과 생식기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멍게 예를 들어서 그랬죠. 그리고 멍게의 그 생태를 놓고 볼 때 두뇌의 기능이라는 것은 먹이를 먹고 후손을 퍼뜨릴 일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생명 유지에 유리한 쪽으로 생명체가 움직이도록 이끄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멍게의 경우에는. 그리고 움직이는 동물은 모두 다량의 정보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움직이는 동물은 항상 앞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쪽이 나한테 유리한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이러이러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해야겠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러이러 일어날 것 같으니까 피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래를 항상 예측하고 또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진화를 동물들이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위해서 뇌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동물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택하고 불리한 쪽을 피하는. 그러니까 열쇠는 중요한 특징을 추적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어떤 생명체에게나 이 임무를 담당하는 것은 뇌라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두뇌의 역할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결국 움직이는 동물이 다량의 정보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기능은 정보를 추출하는 겁니다. 즉, 뭘 알아내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어떠냐, 저쪽으로 가면 어떠냐,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근데 마음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중요한 기능 역시 알미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뭐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두뇌인데 과연 두뇌하고 마음이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알물 통해서 마음과 두뇌를 이해할 학문이 바로 그 인지과학인데 여기에서 알물 통해서 마음과 두뇌를 이해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인지과학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뭐냐면 식물도 주변 행동을 알고 생명 활동에 유리한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에게도 과연 알미 있고 마음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 오늘은 인지과학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은 마음과 뇌를 이해하기 위하여 신경과학, 그 다음에 심리학, 언어학, 인류학, 철학, 컴퓨터 과학, 뭐 그뿐만 아니라 물리학이나 다른 것도 필요하죠. 이런 어떤 종합적인 학문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연결하는 어떤 복합적인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은 결국은 정의를 한마디로 내리기는 어려워서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기본적으로 알에 대한 과학입니다. 알미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인지과학을 넓게 정의하면 마음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미라고 해놓고 보니까 컴퓨터나 동물과 같은 행위체도 인간의 알미나 마음과 같은 유사한 지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알에 대한 학제적 연구가 인지과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라는 것은 알을 통해서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면 불교, 유식불교는 그 알을 통해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상체계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는 알미지만은 인지과학에서 말하는 알미라는 것은 커그니션을 말하는 거고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알은 비스나프티를 말해서 조금 뜻이 같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상을 알고 인식한다는 면에서 둘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우리가 그 인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한번 그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인식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별하여 판단하고 아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따르는 거죠. 인지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고 확실히 그러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정과 확인의 뜻이 강합니다. 그 인지국에서 말하는 알의 의미는 초기에는 지능이었습니다. 완전히 지능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지능뿐만 아니라 정서와 동기와 사회적 인지, 지각, 언어 등도 다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과 지능이라는 게 분리되지 않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동물과 기계에서 나타나는 알의 본질과 각종 인공물이라면 각종 도구나 문화체계, 가상현실 등에서 알미 구현되는 방식도 오늘날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지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은 과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보다 훨씬 넓죠. 왜냐하면 동물이나 기계에서 나타나는 알미 본질도 우리가 포함하니까요. 그래서 인지과학이 어떤 학문이냐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발전의 자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매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암과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도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금방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매에 대한 이해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발견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에서 말하는 암과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와 비교해보고 또 반야신경이 말하는 전도 몽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사이버네틱스라는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948년에 새로운 용어 사이버네틱스가 출현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노버트 위너라는 수학자가 동물과 기계에서 나타나는 그 제어와 통신에 대해서 공통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건 뭐냐면 생물의 자기 제어의 원리를 기기장치에 적용해서 통신, 그다음에 제어, 정보 처리 등의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학자 위너에 의해서 창시됐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인공두뇌의 실현과 오토메이션의 개량을 목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먼저 위너가 발표한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인간과 생명체와 기계를 하나의 공통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려던 어떤 과학계의 수고를 해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는데, 동일한 학문 이론으로서 인공물과 자연물에 다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인공지능학의 탄생을 예고한 셈이죠. 근데 이게 이론을 설명하려면 뭐 복잡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되먹임 현상이란 말은 어떤 우리가 그 기계나 사람이라든지 하여튼 뭐든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면 그 작용이 결과를 일으키고 그 결과가 다시 그 결과를 일으켜준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되먹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는 시스템은 모두 같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 최대 공헌은 자동 제어 현상을 밝히는 것인데, 사이버네틱스는 많은 방식에서 물리학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출발했지만 그 필수 방식과 관련해서는 물리학 법칙들이나 또는 물질의 성질들에 전혀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질의 본성 또는 혹성은 사이버네틱스와 무관하고,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라 하면 거기에 보이는 것처럼 뭐 각종 이론들이 많이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제어 이론도 있고 정보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수학적인 통신 이론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것들이 모여서 이제 사이버네틱스 이론인데, 그 1948년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가 생긴 다음에 1957년에 미국 다트마스 대학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논리학자, 엔지니어, 심리학자, 경제학자 이런 또 사이버네틱스 전문가들이 모여서 컴퓨터 스스로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자고 결의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위 인공지능학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학은 정보 처리학의 한 분야로서 추론이나 공리 증명, 학습, 지각과 같은 인지활동을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바로 장차 인지과학이 탄생할 것을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1956년부터 1957년까지 MIT와 다트마스 대학에서 열린 두 개의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계기로 인공지능이 탄생하였고 여기에 참석한 심리학자, 언어학자, 전기공학자, 정보이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은 마음이란 건 뭐냐, 그 기능이 뭐냐. 그건 결국은 본질적으로 우리 눈, 귀, 코라는 오간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는 게 바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보 처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나 심리학자들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서 훗날 철학자들이 소위 그 인지주의라고 부르는 어떤 혁명적 발상이 이때 싹 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네틱스와 인공지능학 이후에 학제 간의 교류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인문학과 생물학, 물리학, 정보처리학이 함께 모였고 이것을 인지과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그림을 보면은 그 인공물, 그 다음에 그 언어나 경제, 법 등 뭐 문화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컴퓨터, 로봇,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라면 두뇌 이런 게서 일어나는 것을 결국은 알물을 놓고 볼 때는 이와 같이 인공물이나 인간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거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한다는 뜻에서 마음을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보고 결국은 두뇌도 정보 처리 시스템인 거고 마음도 정보 처리 시스템인 거고 컴퓨터도 정보 시스템으로서 공통적인 원리가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 인지과학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그렇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마음의 개념적 정리에서 있어서 인지과학의 중요한 분야가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지주의나 신경과학 또 체화대 몸에 바탕한 인지과학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림에서 보듯이 인간의 영혼이나 정신, 감정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몸과 물질, 두뇌, 신경 시스템, 그 다음에 그 사회적으로는 언어와 그 다음에 사회와 경제, 의사소통 이런 것을 다 함께 연결해 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전체가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어떤 복합적인 학문체계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이 알을 통해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라면 유식불교는 알을 통해서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사상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인지과학이 알의 과학이라면 불교는 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가리켜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알의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안다는 거. 우리가 개정의 사막에서 말하는 해는 반야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물을 바르게 보는 거, 바르게 아는 걸 뜻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 만든 굴레에 갇혀 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도 불교에서는 누가 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끝에 마지막에 만나는 것, 그게 고통입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과 방일과 탐욕,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때 느끼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르게 알면 험한 것을 쫓지 않는다. 이래서 불교에서는 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에서 말하는 암과 불교가 말하는 암은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만 적어도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이 전혀 다른 종교 과학이 다 같이 알을 통해서 공통의 주제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로서
둘을 서로 비추어 보는 것은 아마 뜻있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제3부의 강의 목적은 인지과학의 마음 개념을 불교의 마음 개념으로 조명하고 유식불교의 마음 개념을 인지과학적 개념으로 검토해서 불교의 마음 개념을 현대 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반야심경이 말하는 원리, 거기서 말하는 원리 전도몽상이죠. 그러니까 전도몽상, 뒤바퀴 헛된 생각에서 멀리 떠나라.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3부에서는 알무의 토대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강에서는 만능 컴퓨터의 이론적 초대를 제시한 수학자 알란 투링의 생애를 통해서 행복과 고통의 의미를 살펴보고 기계도 마음을 갖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